매주 수요일 정치권 고수를 만나는 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수가 아니라 하수입니다. 아니 뭐 아니 오늘 아침엔 또 먼 일로 압수수색을 서훈 전 국정원장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두 분 다 압수수색을 당하셨어요. 저는 뭐 서훈 전 실장이 당하는 건 몰랐고 예. 아침 방송이 있어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네. 경찰 네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 손자가 학교 가려고 하니까 그분들도 아주 신사야. 그 손자 학교 갈 때까지 좀 기다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한다고 그래서 해라. 근데 뭐 제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갔는데 네. 오늘 새로 핸드폰 하나 샀습니다. 아니 그 핸드폰 국가 언제 경제를 위해서 제가 기여를 했고 제 핸드폰은 검찰에 휴가 갔다 와서 이번 여름에는 또 경찰로 휴가 갔습니다. 아 휴가 갔다 온 핸드폰이에요? 바뀐 네. 핸드폰이 아니고. 네, 바뀐 건 아닌데 예. 제가 국정원장 취임해서 네. 저희 보좌관 두 사람을 국정원 산하기관 연구소에 취직을 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직권 남용이다. 그러니까 차량권을 남용해 기준에 미달하는 측근들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사에 글쎄요 나왔네요. 그랬는데 예. 뭐 조사하면 해야죠. 뭐. 예. 권력 잡은 사람들이 조사하는데 오라면 오고 보니까 국정원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게 수사 의뢰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네, 수사 의뢰했다고 언론에 보고 알았죠. 네. 그러면서 국정원 본청 압수수색도 실시했대요. 이거 왜 한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했을까? 본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 모르죠. 그 어제 겸손은 힘들다 그 뉴스공장 출연하셔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도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로 압수수색이 있었고 서해 그 소위 피격 사건 때부터 집중 수사를 받고 계세요. 집중 수사가 아니라 예. 그것은 지금 수사 받아서 재판에 가 있죠. 이미. 재판에 가 있죠. 예. 예. 이거 뭐 재판이 좀 박 원장님 입장에서는 잘 풀리고 검찰들 입장에서는 좀 잘 안 풀리고 있나요? 글쎄 그건 모르죠.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이제 6월 달에는 좀 금요일 날 쉬던데요. 예. 매주 금요일 날 재판 받는 재미로 삽니다. 어. 아침 10시에 가면은 재판장이 피고인 박지원 예 그걸로 저녁 6시까지 앉아 있다 와요. 그냥.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뭐 괴롭히다 아니 그건 제 업보겠죠. 천공 스승한테 물어봐도 그건 모를 거예요. 제가 왜 재판을 받는지 압수수색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 분명한 것은 네. 대통령이 바뀌었다. 정권을 뺏겼다. 하는 것만은 사실이죠. 네. 언젠가는 자기들도 바뀌겠죠.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서 또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저 입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 제 터진 입을 어떻게 막겠어요. 네. 요즘요. 예. 방송에 안 나와도 네. 유튜브가 어. 원체 좋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은 거기에서요. 방송 들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 보았다. 유튜브. 물론 신장식 뉴스 하이킥도 여기서 방송 나가지만은 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보니까. 네. 자, 매불쇼 같은 거나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것은 100만 이상 뭐 엄청나게 보니까 괜찮아요. 자, 그 지난번에 안병진 교수라고 미국 정치 전공하고 오신 분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안일하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상시적 수사 체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쟁 전략을 세웠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어. 지금 이 정권이 보통 정권이냐. 네네. 그런데 왜 그렇게 무슨 일만 터지면은 글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래서 그리고 민생 경제와 네네. 정책적인 것으로 민주당이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예비군 정신. 그렇죠. 예.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늘 그러셨잖아요. 네. 야당은 음.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목표가 있지만은 네. 그런다고 해서 발목만 잡지 말고 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말이죠. 민주당이 저는 그래요. 최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삼면의 바다인 항구를 찾아다니면서 어민들을 만나보세요. 네. 저만 하더라도 3박 4일 제 고향 완도, 해남, 진도 네. 그리고 당진, 제주도, 지난주에 목포 네. 이렇게 다니면서 어민들을 만나보면은 절대 우리 죽는다. 네. 네. 방류하지 마라.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네. 그러한 현장을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주부들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아이들 식탁에 올릴 수 있어요? 학교 급식에 올릴 수 있어요? 어른들 우리도 보면은 원자병 앓는 사람들 대대로 고생하는 거 보았잖아요. 그럼요. 이런 국민 건강 문제인데 그걸 이슈화 못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보세요.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네. 저는 누차 뉴스하이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외교를 잘못하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네. 네. 지금 미일 동맹 좋다 이거예요.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미일 편중 외교를 하니까 중러 경제 협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 경제가 이꼴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삼성 제품 사지 마라. 그래서 지난 1분기 1, 2, 3월 달에 삼성의 매출이 중국에서 46%가 감소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핸드폰은 한 대도 못 팔았어요. 핸드폰은 하나도 못 팔고 갤럭시 폰. 예.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저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민주당에서 나서서 해라. 복원해라. 그런데 못하고 있더니 지금 중국 접촉을 하려고 우리 정부에서도 꿈틀꿈틀하지만은 뭐 정상회담 하자고 또 안 할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리고 미국도 보세요. 네.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 패싱하고 중국하고 같이 갑니다. 네, 해빙기라고 해빙기다 해빙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작년도에 대통령이. 미중 갈등이 그렇게 심했지만은 무역권은 사상 최고예요. 네, 네. 미 중간 배터리 예. 수차 얘기했지만 중국이 세계 37%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CATL하고 포드하고 미국이 합작 공장 짓잖아요. 맞습니다. 자, 마이크론 가지고 음, 만약 중국이 미국 것 안 사가면 한국도 팔지 마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이런 것은 편중 외교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일 외교를 하면 야당이라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중러 외교를 터봐라. 자, 후쿠시마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어쨌든 후쿠시마에서 시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숨바꼭질 시찰을 하고 그것이 무슨 계시는데 시찰입니까? 뭡니까? 관광단 간 거예요. 관광단. 아니 보십시오. 왜 시찰단 명단도 발표하지 못하고 하는 활동도 버스 타는 것도 기자들한테 공개를 못합니다. 예. 왜 갔어요? 기자들이 그 버스 쫓아서 막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말해요.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오염수? 인사로 네.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반일몰이를 하면서 후쿠시마 계단 만들고 있다. 제2의 광우병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우병 사태 그걸 민주당이 설명해야 돼요. 예. 광우병 촛불이 탔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결정을 잘해 준 거예요. 즉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를 우리가 수입했어요. 예, 예. 30개월 미만의 소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이 없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이명박 발생했어요. 대통령은 뭐라고 하더라도 광화문 촛불을 의식해서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함으로써 네. 광우병을 예방해 준 공로가 있어요. 네? 예, 촛불과 이명박 그 대통령의 합작품이었네요. 어쨌든 그렇죠. 우리나라가 광우병을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건.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저항하고 따지면은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과 협상하는데 활용해야지 무조건 다 퍼져버리니까 안 되죠.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논란 중이고 반갑다 오염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숨바꼭질 시찰 관광하고 있고요. 재밌죠. 그. 예. 근데 이제 그 정부 여당은 G7 방문과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랑 꼭 비교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일 삼각공조가 완벽히 복원됐고 홀대받던 외교가 환대받는 외교로 바뀌었다. 아, 그렇게 퍼주니까 환대받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많이 퍼줬어요? 이건 안 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은 집권 1년 내 문재인 탓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기료 인상하면서도 문재인 잘못이라고. 아니 네. 왜 문재인 탓합니까? 전기 발명한 에디슨 탓해야지. 잘 하려면 예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게 발명을 해가지고 왜 전기 발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비싸게 받게 하느냐? 이걸 탓해야지. 예. 자, 홀대 환대 그 얘기는 그렇게 보면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남북 관계 우선주의와 중국과 러시아의 경도된 외교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얘기를 해요. 뭐 그분은 군인 출신이고 예. 좀 과격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수위원회 때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분이 가셔서 미국의 고위층으로부터 반드시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중, 친북 정부이지 반미 정부다. 이렇게 나올 걸로 알았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미국에서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하다. 지금 현재 문재인 그렇죠.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물론 지금은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푸들로서 하니까 네, 네. 더 좋겠죠. 예. 그렇지만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음. 결국 김정은은 계속 쏘아대고 일촉즉발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네. 완전히 퍼주고 왔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 IRA, 배터리, 반도체 뭘 하나 얻은 게 있어요. 네. 공장 몽땅 지어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국민들 중에서 또 일부는 잘했다. 외교가 가장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제일 잘못한 것도 외교고 제일 잘한 것도 제일 잘한 외교고. 것도 외교인데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예. 됐든 한일 관계는 해결해야 되는데 역사를 무시하고 네. 자존심을 무시하고 해결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경제 빵점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선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찬성이죠. 이번에 보십시오. G7 정상회의에서 가서 불과 몇 분 한미일 정상들이 2분이냐 5분이냐. 예, 그렇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예. 그 자체도 중요해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적기에 워싱턴으로 두 정상을 초청하겠다.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러한 것들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승한다. 예. 거기에다 뭐 노조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강하게 단속하겠다. 예. 마약, 음. 죄진 사람들 이거 단속하겠다 하면은 국민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요. 지자체가 막 생겼을 때 서울구청장들이 인기를 위해서 주차 티켓을 안 뗐어요. 주차 단속. 안 하니까는 인기가 올라가더니 네. 나중에는 주차 단속을 잘하는 티켓을 많이 떼는 구청장이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 꼴이에요. 네, 네. 지금 너무 노조들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많은 시위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싫어합니다. 네. 이걸 단속하겠다 하면 올라가는 거죠. 네. 강하게 하겠다. 마약 잡겠다 하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노조 문제가 네. 노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불법 집회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집회 시위를 제한한다.
전 법률가로서 이건 이거 안 그것은 될 거라고 위헌이죠, 보이는데요. 위헌. 근데 예. 아니 지금 뭐 집회 시간도 제한하겠다 했다가 지난번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위헌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집시법 개정안 내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거부권 행사하겠죠 또. 그러니까 뭐 만약 그 다른 법안이 올라가면 네. 노란봉투법 이런 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즉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법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집시법 노동자 때리기로 나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예. 일부 국민들은 소위 그러한 파업 행위에 대해서 시킨 타야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하면 우선 피상적으로 올라간다니까요. 네. 그러나 그 지지도가 예. 50%를 45%를 넘냐면 그건 아닐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집시법을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력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못하게 하고. 그건 위헌 아니에요. 예. 사람도 죄 짓고 감옥서 살고 복권되면 다 이거 다 되는데. 뭐 내년 4월 달 생각하고서 하고 있는 정치 물론 공세인가요? 그러겠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예.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자꾸 이슈화해 가지고 국민을 간보게 하고 분열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효과가 일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정치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죠. 장경 기조가. 예. 그러니까 예. 가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잘 둘러릴 수준이니까 기시다 총리는 56% 7%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랬죠. 예.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40% 예. 못 갔잖아요. 예, 예. 그 의미 있는 곳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지지도는 올라간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일부 올라가겠지만 의미 있는 성취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뭐 압수수색 받으신 것도 또 재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에서 조사해봐야 알지. 불송치가 되기를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